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포함해서 코스피 선물은 무려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볼 때 음봉이 개수를 카운트하는 것도 거시적인 뷰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음봉이 발생한 가격대에서 음봉이 여러 개 발생한다? 그러면 음봉이 개수에 따라서 그 가격이, 그러니까 매물대가 두터워지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 선물은 음봉 6개, 나스닥 선물도 음봉 4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월요일에 나타난 나스닥 폭등장이 주봉 시가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요? 네, 아래 구경하러 가야겠죠? 아휴, 뭐 주말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예측하려 들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금요일이 시장 흐름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글로벌 마켓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세션, 미국 시장이 먼저 아래 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뭐 괜찮을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스피죠. 코스피는 힘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옵션 고평가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옵션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가더라도 뭐 횡보성 상승이지 폭등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지. 강보합 출발이 뭡니까? 또 장초반에는 어떻게든 코스피가 좀 버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들이 매물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걸 오롯이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장 후반 들어서는 일부 손절매도 나온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들이 연속해서 시장에서 네이키드 롱 포지션을 처음 물리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지수사, 주식 코스피사, 코스닥 매수에, 콜옵션사, 풋옵션 매도에, 주식 선물 매수에 완전 그런 네이키드 롱 포지션을 이틀 연속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거래소 4,800억 샀죠. 코스닥 1,700억 매수했죠. 다행히 이 파생 시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지 이 선물은 중립을 했고,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풋옵션 매도를 일부 손절하는 등 파생 시장의 방향성은 중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주식 매수가 영 걸리네요. 6거래일 동안 나름 고가권에서 주식을 그대로 물려버린 셈 같은데요. 시장을 잘 보면 이 장기 이평선들이 계속 올라왔고 장중에 선물은 61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120선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뭐 대주주 이슈라든지 트리거가 생기면 121선까지도 구경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물은 계속 비중 축소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콩은 나름 갭상승 출발해서 위로 뽑았는데요. 이 하락이 절반은 되돌림했지만 역시 주봉을 위로 다 감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일중 흐름도 이 처음이 반등만 강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감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지달러는 증시가 나름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다운 반등하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뭉개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펀더멘털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은 외환시장, 그 다음이 채권시장, 그 다음이 증시입니다. 즉,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심리라든지 뭐 스팟성 로컬 이슈라든지 펀더멘털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반영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외환시장이 가장 정직한 시장이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정직하지 못하고 좀 촐랑거린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달러, 이 커머디티 통화는 오늘 연속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시장을 본다면 시장에는 신규로 리스크를 짊어지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볼까요? 유럽 시장은 전일 큰 음봉을 그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미국이 계속 반등을 하면서 전산장에서 꾸준히 올라온 상태였죠. 그렇게 유럽은 나름 뭐 강보합보다 좀 더 큰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정석적인 숏 진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전일 현물 마감한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서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상승제로 전환됐고요. 이후로 꾸준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단식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전일의 하락분을 싹 감아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목요일에 그렇게 살벌하게 부러뜨렸으며 또 금요일을 왜 싹 감아 올렸냐, 애들 장난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 코로나 심각하다는 거는 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갑자기 빠진 것은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채권 시장 텐트럼 때문이라고 했죠. 지난주 수요일에 이탈리아 국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일본인들이 그 이탈리아 국채를 마이너스에 샀다 뭐 이게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탈리아 국채에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독일 국채가 올랐죠.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는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진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야 그건 니네들 사정이잖아. 우린 빠질 이유가 없어 라고 해서 하락을 싹 감아 올렸죠. 그러자 유럽도 다시 이탈리아 국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아예 이탈리아 국채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리스크 선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리스크 선호가 없어진 거, 리스크 회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리스크 선호로 간 겁니다. 아니 이 양반 뭐 델타원은 아무리 자기가 트레이더 출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뭐 기성 언론에서는 유럽이 오늘 오른 건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뭔 채권 시장만 보고 얘기하냐 좀 아전인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트레이더들은 사실 이 뉴스 플로우 신경 안 씁니다. 진짜 중요한 뉴스는 그 인하우스 리서치에서 막 메신저로 뭐 블룸버그니 아니면 왓츠앱으로 이렇게 챙겨줍니다. 물론 저는 그런 리서치 서포팅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만 시장에서 흘러 넘치는 노이즈를 무시하라 이런 건 전 몸에 배어 있어요. 항상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동인이 뭐냐 그리고 그 동인이 파워는 어느 정도냐 이른바 하루짜리 이슈냐 한 주짜리냐 아니면 몇 달 동안의 대시세를 만든 그런 중요한 뉴스냐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뭐 코비드가 어쩌고 뭐 백신이 어쩌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다 씁니까? 제가 최근 석 달 동안 계속 이탈리아 국채를 강력하게 매수해야 한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오늘 유럽 국채 시장 보자고요. 이 독일 국채는 어제 좀 크게 올랐어요. 그때 이젠 어제 나온 얘기가 독일 국채 마이너스 과한 레벨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건 다 코비드19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 증시도 빠졌고요. 이탈리아 국채는 하락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보자고요. 독일 국채 오늘 주가가 그렇게 올랐으면 독일 국채 다시 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빠졌어요. 계속 고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 보자고요. 이탈리아 국채는 어제 하락? 코로나가 뭐 심각하다 그러면 뭐 계속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싹 다시 감아 올렸어요. 그리고 신고가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그 코비드 19 그 신규 확진자 신고가입니다. 코로나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확진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수익률 게임에서 일종의 이 프레자일 테스트 그런 걸 한 겁니다. 자 제가 이 한 헤지펀드 회의실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볼게요. 얘들아 일본 애들이 이탈리아 국채 마이너스에 샀다고 하는데 시장에 탐욕이 좀 있는 것 같아. 응? 애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 좋습니다. 자, 뭐 주식도 뭐 비리비리하고 이평선도 꼬였으니까 한번 밀어봅시다. 응? 오케이 이탈리아 국채도 한번 밀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미국이 싹 반등을 해버리죠.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큰일 났네요. 이거 빨리 걷어내야 되겠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 이탈리아 시장에 국채 쇼친 애들이 아직도 다 못 걷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망했다. 그래 리스크 오프 액션들 싹 걷어. 주식 다시 사고 이탈리아 채권 쇼친 거 싹 걷어. 이런 겁니다. 좀 과하고 과하게 각색하고 과장한 얘기지만 시장에서 드러난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가볼까요? 미국은 이 본장 시작 전 유럽이 쫙쫙 올라오니까 선물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선물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S&P 위주의 강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못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월요일에 나스닥을 워낙에 슈팅을 줘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P는 그동안 못 올랐고 그래서 하락도 적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본장 1시간 전에 그 9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완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저렇게까지 잘 나올 수 있을 거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러나 이제 그 본장 1시간 동안은 뭐 시장이 롱숏 곤방정만 했지 방향성을 드라이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계속 커버링이 이어졌죠. 그래서 그 유럽이 그저께 하락폭을 싹 만회를 하자 미국도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은 12,00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이 12,000 갈 때 시장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완전 이 패시브한 흐름이었어요. 파워미터를 보면 그렇게까지 올라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적은 가운데 유럽이 워낙 반등을 하니까 커버링성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일중거래로 감사합니다 하고 숏을 쳐야 됩니다. 아무튼 12,000포인트를 넘은 상태에서 숏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롱도 적고 숏도 적은 상황에서 패시브하게 올라간 겁니다. 예. 아무튼 12,000포인트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는데 보합을 가버렸네요. 예. 고점이 1.2%에 근접했는데 그걸 다 밀어버렸으니까 일중 거래자들은 참 스트레스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좋았죠. 어쨌든 유럽은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나스닥이 뭐 고점에서 1%가 밀렸는데 그러면 유럽도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올라간 게 나스닥이 오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1%를 다시 감았는데도 유럽은 전혀 빠지질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걸 다시 길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유럽은 어제 코비드 때문에 내린 게 아니에요. 또는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어제는 유럽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위험 회피 심리가 생겨났다가 미국이 버티니까 다시 유럽은 위험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촐싹거리는 나스닥 트레이더들은 유럽이 막 너무 빨리 오르니까 위로 한번 튀었다가 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필요는 없잖아,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냥 고변동성 시장에 맞는 그냥 일중 흐름 와리가리가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장 초반에 그렇게 반등했으면 변동성 지수 얼마 하락했냐? 아니에요. 얼마 안 빠졌어요. 막판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변동성 얼마 오르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금 급등락이 나올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얼마 안 오르면서 주가 지수가 계속 음봉이 나오는 것, 이것은 증시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현물 시장은 계속 비중 축소해라, 그런데 숏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중으로는 숏을 크게 커버링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12,000포인트 올라갈 때 숏 포지셔너들을 손절하신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숏을 오히려 그때 더 늘렸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장중 흐름이지 진짜로 위로 가려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파워미터 힘이 없었어요. 예. 자, 어쨌든 그 미국 시장 장 초반에 그 난리 브루스가 좀 있었죠. 근데 그게 마칠 때까지 유럽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막판에 이제 빠졌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안 빠졌어요. 예. 어쨌든 미국도 이 오후장 들어선 거래량과 변동성이 급감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별일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이 나스닥에서 롱을 쳐지른 친구들 있잖아요. 요거 한풀이해죠. 예. 오후장에서는 다시 오르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마감 1시간 남겨놓고 갑자기 시장을 밀었습니다. 이거 왜 하락했을까요? 기존 언론에서는 이거 설명을 못합니다. 뭐 빅테크 중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그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아이고, 됐고요. 트레이더의 시각은 이러합니다. 월요일에 이 롱을 강하게 밀었는데 한 주 내내 이 조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다음 주까지 이거 끌고 가? 왜냐면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결론은 아니다. 야, 다음 주에도 조정 가능성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야, 포지션 집어 던져, 이렇게 집단 행동이 나타나면서 1시간 만에 시장을 아래로 다 밀어버린 겁니다.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소설 같은 이야기 많이 했죠. 야, 델타원 영감, 이 팩트 베이스로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 이거 소설가도 아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트레이더들은 시장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에 감정이입을 합니다. 이게 이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언론계에 있는 분 혹은 리서치 센터에 있는 분들과의 차이입니다. 순진하게 이 경제 지표만 보고 또는 퀀트 데이터만 보고 트레이딩 했다가는 매일이 그 포지션 그릭 한도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순진한 양들을 잡아먹는 게 트레이더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 약육강식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매일 이렇게 소설 같은 헛소리를 늘어내지만 저는 트레이더이고 또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생존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금융시장 이야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한 주간 수고 많았어. 와우, 이번 주 계좌 복구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꼬박.